차가운 공기가 이노바테크 솔루션의 30층 회의실을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젊은 CEO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2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태준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태블릿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짙은 눈썹은 완벽한 조각상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회사의 존망을 짊어진 무게가 담겨 있었다. 이노바테크는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경쟁사인 넥서스의 추격과 함께 미확인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대한 경고가 연일 보고되고 있었다. 압박감이 실내의 산소를 태우는 듯했다. 재무팀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 유동성이 예상보다 15% 더 악화되었습니다. 재무이사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투자 유치 라운드에서 심각한 차질이 그의 말은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다. 태준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보안팀은 어떻습니까? 박 이사님. 태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시선이 모두 테이블 한쪽 끝에 앉은 중년의 남자에게 향했다. 박철민 이사. 보안기술 부문의 총괄 책임자였다. 그는 기름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CEO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박 이사가 거만한 투로 입을 열었다. 우리 RS 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외부에서 떠드는 근거 없는 위협 루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는 R&D 예산을 삭감한 재무팀의 실책을 먼저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노골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박 이사의 오만함과 무능함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선친 때부터 회사의 공신이었던 그를 쉽게 내칠 수 없었다. 루머인지 실제 위협인지는 곧 판명 나겠죠. 하지만 지금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준이 차갑게 경고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바로 그때 무거운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모든 임원의 짜증 섞인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격식 없는 회의가 아니었기에 이런 식의 방해는 명백한 결례였다. 문틈으로 퀵 이츠 딜리버리라는 로고가 박힌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저 점심 배달 왔습니다. 이노바테크 임원실 맞으시죠? 스물두 살쯤 되어 보이는 한지수였다. 땀에 살짝 젖은 앞머리 아래로 크고 맑은 눈이 회의실 내부를 빠르게 훑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는 이 살벌한 회의실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개의 도시락이 담긴 큰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다. 박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배달 따위가 회의실에 함부로 들어와. 비서실은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꺼져. 그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지적당한 분노를 약한 대상에게 쏟아붓는 듯했다. 다른 임원들도 혀를 차거나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지수는 그들의 적대적인 시선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1층 보안 데스크에서 출입증 발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주문하신 도시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박 이사의 고함보다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의 각도를 더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태준은 이마를 짚었다. 회의의 흐름이 끊긴 것도 짜증났지만
박 이사의 천박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 됐습니다. 박 이사님, 목소리 낮추시죠. 태준이 제지했다. 그는 지수를 향해 고갯짓했다. 거기 두고 나가세요. 비서실에서 결제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다. 지수는 말없이 테이블 구석에 도시락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나가려 할 때 그녀의 시선이 태준의 책상 위에 놓인 네트워크 구성도와 박 이사가 방금 전 자랑했던 RS 시스템의 로그인 화면에 잠시 머물렀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저런 허술한 방화벽 구조라니. 박 이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중얼거렸다. 요즘 것들은 기본 예의가 없어.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그의 목소리는 지수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지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무시와 경멸에 익숙했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본 보안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막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 깜빡이더니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으로 변했다. 임원들 사이에서 당황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무슨 일이야? 검은 화면 위로 붉은색 해골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곧이어 섬뜩한 기계음과 함께 타이핑되는 글자들이 나타났다. 너희의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었다. 48시간 내에 비트코인 1000개를 지불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언론에 공개하겠다. 전형적인 랜섬웨어의 요구였다. 박 이사. 태준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찢었다. 박철민 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럴 리가. RS 시스템이 말도 안 돼. 그는 허둥지둥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지만 그의 화면 역시 붉은 해골로 뒤덮여 있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팀 직원들이 비상벨 소리와 함께 회의실로 뛰어 들어왔다. 이사님, 서버 전체가 다운되었습니다. 외부 접속이. 그들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이노바테크의 심장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다. 회사의 모든 기밀 데이터, 고객 정보, 그리고 개발 중이던 차세대 기술까지 모두 해커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눈앞의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넥서스의 소행인가? 아니면 제3의 세력인가? 그는 박 이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당장 복구팀 가동해. 백업 서버 접속해. 불가능합니다, 대표님. 보안팀장이 절규하듯 외쳤다. 백업 서버까지 동시에 감염되었습니다, 이건 내부자의 소행 없이는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그 말에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박 이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아니야. 혼란의 한가운데. 회의실 문가에 멈춰 서 있던 한지수는 그 광경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에 떠있는 암호화 요구 메시지와 그 밑에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코드 조각들을 쫓고 있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무의미한 기호의 나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익숙한 언어처럼 읽혔다. 그녀는 1층 로비에서 출입증을 기다리며 보았던 허술한 와이파이 보안 설정과 방금 회의실에서 본 박 이사의 로그인 화면을 떠올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랜섬웨어 코드의 특정 시그니처.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상대했던 아주 교활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해커 그룹의 방식이었다. 태준은 절망감에 휩싸여 관자놀이를 짚었다. 회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수천억의 가치,
수백 명의 직원의 생계,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몇 분 만에 사라질 위기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려 할 때 그는 문가에 서 있는 배달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거지?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바보들, 저건 디코이잖아. 진짜 공격은 루트킷을 숨기기 위한 눈속임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태준의 귀에는 그 말이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지수는 태준의 시선을 받고 움찔했다. 자신이 무심코 생각을 입 밖으로 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배달부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서 나가보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몸을 돌렸다. 잠깐 태준이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방금 네가 한 말 다시 해봐. 디코이, 루트킷. 그게 무슨 뜻이야? 그는 배달부의 입에서 나온 전문 용어에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의 직감이 이 여자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박 이사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대표님,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저런 배달부 계집애 말을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당장 보안팀을. 그는 지수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너 당장 여기서 사라지지 않으면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어. 지수는 박 이사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평범한 배달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냉철한 분석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 타이머는 가짜입니다. 진짜 목적은 시간 끌기예요. 태준은 박 이사를 밀치고 지수 앞에 섰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설명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는 25세 CEO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 남자로서 그녀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지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눈앞에 무능한 자들이 회사를 망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해 보이는 저 잘생긴 CEO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저 암호화는 표면일 뿐입니다. 해커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들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커널 레벨에 접근해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임원들과 보안팀 직원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배달 유니폼을 입은 앳된 소녀가 마치 사이버 보안 전문가처럼 말하고 있었다. 박 이사는 입을 벌린 채 반박할 말조차 찾지 못했다. 태준은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전문성과 확신에 압도당했다. 그걸 어떻게 알지?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바꿀 분기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지수는 대답 대신 스크린 하단에서 빠르게 깜빡이는 작은 픽셀 하나를 가리켰다. 저 스테가노그래피 신호 보이나요? 해커가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백도어입니다. 지금 당장 저 노드를 차단하고 역추적하지 않으면 3분 안에 모든 데이터를 잃게 될 겁니다. 저 붉은 해골은 그냥 장식이에요.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명확했다. 3분이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지수의 눈동자에서 단 한치의 망설임도 읽을 수 없었다.
그것은 추측이 아니었다. 확신이었고 사실의 통보였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그녀의 마지막 말 한마디에 얼어붙은 듯 했다. 보안팀장조차 멍하니 그녀가 가리킨 픽셀을 확대하려 애썼다. 박철민 이사가 히스테릭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하다 배달부 계집애가 소설을 쓰는군. 3분. 스테가노그래피. 너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이 여자가 해커와 한패일지도 몰라.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분노를 지수에게 돌렸다. 그의 외침에도 태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지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증명해봐. 태준이 낮게 말했다. 아니, 증명할 시간 따위 없어. 보안팀. 태준이 팀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저 여자가 말한 노드. 당장 차단해. 웬만한 전문가보다 나아 보이니까. 보안팀장이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대표님, 하지만 이사님 말씀도. 내 명령이 안 들리나. 태준의 일갈에 팀장이 움찔하며 다급하게 명령을 입력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가 노드를 추적하는 순간 화면에 붉은 해골이 비웃듯 깜빡였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멍청한 시도였다. 데이터 삭제 프로토콜 가동. 한쪽 모니터에서 파일 목록이 미친 듯이 스크롤되며 사라지기 시작했다. 회사의 핵심 R&D 자료, 재무 데이터, 고객 리스트가 실시간으로 파괴되고 있었다. 당장 막아. 임원들의 비명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박 이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아닙니다, 아직. 보안팀장이 절박하게 외쳤다. 삭제 속도를 늦췄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암호화 키를 풀지 못하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이 암호화 방식은 젠장 RSA 아카 4006입니다.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도 수백 년이 걸린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다. 태주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젠장. 그는 지수를 노려보았다. 네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 그런데 왜 이 모양이야? 그의 분노는 사실 지수가 아닌 자기 자신과 무능한 보안팀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누군가를 간절히 원했다. 지수는 태준의 분노에도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의 풍경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보안팀장이 절망적으로 바라보던 모니터 속 암호화 코드, 시그니처에 고정되어 있었다. RSA 400926. 그래, 강력하지. 하지만 완벽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코드의 구조를 파고들었다. 해커는 자신의 실력에 도취되어 있었다.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지수는 그것을 발견했다. 암호화 키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솔트 이 값이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 패턴을 가진 고정값 스타틱 솔트였다. 해커가 속도를 위해 혹은 자신의 서명을 남기기 위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였다. 이럴 수가. 패딩. 이 너무 단순해. 지수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바로 옆에 서 있던 태준의 귀에는 똑똑히 박혔다. 솔트 값이 고정되어 있어. 키 자체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 솔트 값만 브루트 포싱 하면 키 스페이스가 수천만 분의 1로 줄어들어. 태준은 그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솔트 값 브루트 포싱. 그게 무슨 말이야? 그가 지수의 어깨를 붙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소녀가 평범한 배달부가 아님을, 어쩌면 이 재앙을 막을
유일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지수는 태준의 절박한 눈빛을 마주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아니, 숨을 시간이 없었다. 저 암호화키 3초 안에 깰 수 있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말고요. 저 사람들 장비로는 어림도 없어요. 시스템의 심장부, 루트 권한이 필요해요. 당장 서버실로 안내해요. 스아이리치오라는 단어에 박 이사가 경기를 일으켰다. 미쳤군. 이 계집애가 완전히 미쳤어. 3초 신이라도 된다는 거야. 대표님, 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건 함정입니다. 우리를 서버실로 유인해서. 그의 말은 태준의 차가운 시선에 가로막혔다. 태준은 결정을 내렸다. 박 이사, 태준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방금 회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를 냈어. 당신의 RS 시스템은 종이장처럼 뚫렸고 당신 팀은 저 암호화 코드를 보고 수백 년이 걸린다는 말만 하고 있지. 그는 지수의 팔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하지만 이 사람은 태준이 지수를 가리켰다. 적어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3초든 3분이든. 지금 나에겐 당신의 변명보다 저 여자의 허무맹랑한 자신감이 더 필요해. 그는 지수를 잡아끌며 보안팀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메인 서버실로 안내해 최고 관리자 권한 준비해. 지수는 태준의 강한 힘에 이끌려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헬리오스라는 과거를 묻고 조용히 살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녀의 정의감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붙잡은 이 남자의 손에서 전해지는 절박한 신뢰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보안팀장과 핵심 인력 몇 명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박 이사는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안 돼, 안 돼. 저 계집애가 모든 걸 망칠 거야. 그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의 보안 통제실을 향해 하강하는 동안 태준은 지수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름이 뭐지?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한지수입니다. 지수가 짧게 대답했다. 좋아, 한지수 씨. 만약 당신이 정말 3초 안에 이걸 해결한다면.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고 돈을 주겠다고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유산을, 이름 모를 배달 소녀의 손에 맡기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요구사항은 나중에 듣죠. 지수가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주황색 유니폼, 땀에 젖은 머리. 누가 봐도 영웅의 모습은 아니었다. 지금은 당신 회사 시스템에 박힌 암세포를 도려내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녀의 눈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육중한 강철문으로 막힌 서버실 입구가 나타났다. 보안팀장이 홍채 인식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수백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와 소음이 그들을 덮쳤다. 이노바테크의 심장이었지만 지금은 죽어가고 있었다. 지수는 망설임 없이 메인 컨트롤 데스크로 걸어갔다. 태준이 그녀의 옆에 섰다. 뭘 하면 되지? 보안팀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하세요. 지수가 명령했다.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했다. 관리자 프롬프트가 화면에 떴다. 지수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녀는 어깨에 맨 배달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배달부 한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 헬리오스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표준 GUI를 무시하고 곧바로 커널 레벨로 진입했다. 검은 화면에 녹색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해커가 심어놓은 루트킷을 우회하고 암호화 프로세스의 핵심을 향해 파고들었다. 태준과 보안팀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그녀의 신들린 듯한 타이핑에 압도당할 뿐이었다. 찾았다. 지수가 낮게 읊조렸다. 그녀는 해커가 사용한 고정된 솔트 값을 찾아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열이 아니라 특정 날짜와 기호의 조합이었다. 해커의 오만함이 남긴 서명이었다. 이제 역연산을 시작하지.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커스텀 복호화 스크립트를 메모리상에 직접 주입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건 시스템을 강제로. 보안팀장이 경악했다. 지수의 방식은 정규 프로토콜을 완전히 무시하는 지극히 위험한 방식이었다.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다. 조용히 해요. 태준이 그를 막아섰다. 그는 지수의 옆 얼굴에 맺힌 땀방울과 불타는 듯한 그녀의 집중력을 믿기로 했다. 지수는 엔터키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대표님, 그녀가 태준을 불렀다. 지금부터 정확히 3초입니다. 모든 게 정지했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거나. 태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지수가 엔터키를 눌렀다. 서버실의 모든 펜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거대한 기계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자 심장이 멎는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1초, 2초. 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모니터가 검게 변했다. 절망이 그의 목을 조르는 듯 했다. 박 이사의 말이 맞았던 걸까? 3초. 째깍. 서버들이 동시에 거대한 포효와 함께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팬이 미친 듯이 돌고 모니터들이 하나둘 켜졌다. 붉은 해골 이미지는 사라졌다. 대신 나타난 것은 이노바테크의 익숙한 파란색 로고와 시스템 정상 부칭 메시지였다. 데이터 삭제 프로토콜은 중단되었고 파일 시스템이 복구되기 시작했다. 보안팀장이 자신의 모니터를 확인하며 외쳤다. 이럴 수가. 암호화가 풀렸습니다. 데이터가 복구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그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회의실에 남아있던 임원들로부터 연결된 인터컴을 통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태준은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섰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수백 년이 걸린다던 재앙이 정말 단 3초 만에 해결되었다. 그는 키보드에서 손을 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황색 유니폼이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명품 드레스보다도 눈부시게 보였다. 서버실은 재가동된 팬들의 광적인 소음으로 다시 가득 찼지만 그 소음은 방금 전의 절망적인 침묵보다 훨씬 더 희망차게 들렸다. 모니터마다 녹색의 시스템 M OK 메시지가 깜빡였다. 보안팀장은 자신의 콘솔 앞에서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로그 파일을 훑어보고 있었다. 데이터 무결성 99.9%. 복구 완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강태준은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아직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회사가, 수백 명의 미래가 저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앳된 소녀의 손가락 끝에서 단 3초 만에 구원받았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한지수는
막 격렬한 달리기를 마친 사람처럼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녀는 방금 내려놓았던 배달 가방을 다시 어깨에 매려 했다. 마치 자신의 일이 끝났다는 듯이. 그 무심한 태도에 태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대로 그녀를 보내선 안 됐다. 절대로. 잠깐. 태준이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잠겨 있었다. 회의실에서 인터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임원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새어나왔지만 태준의 귀에는 오직 지수의 숨소리만 들렸다. 가지마.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철민 이사가 비틀거리며 서버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네가 감히 시스템을 무단으로. 그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소리쳤다. 박 이사는 지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태준에게 외쳤다. 대표님 속으신 겁니다. 저 계집애는 해커와 한패가 틀림없습니다. 제 말 듣고 계십니까? 일부러 위기를 조장하고 자기가 해결한 것처럼 쇼를 한 거라고요. 당장 전현을 경찰에. 그의 히스테릭한 외침은 태준의 차가운 눈빛에 가로막혔다. 태준은 박 이사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튀었다. 닥치시죠, 박 이사. 태준의 목소리는 서버실의 소음을 뚫을 만큼 낮고 날카로웠다. 당신의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RS 시스템은 3분 만에 뚫렸습니다. 당신의 유능한 팀은 수백 년이 걸릴 거라며 울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배달부 계집애는 단 3초 만에 모든 것을 되돌려 놨습니다. 그는 지수 앞에 섰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피로감과 함께 일종의 체념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어떻게 한 거지? 태준이 물었다.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순수한 경이로움과 이해에 대한 갈망이었다.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의 시선은 그녀의 주황색 유니폼 명찰에 박힌 한지수라는 이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수는 박 이사의 경멸, 어린 시선과 보안 팀원들의 경외, 어린 시선을 동시에 받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았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해커가 오만했어요. RSA 40969 암호화를 사용했지만 키 생성에 사용된 솔트 값이 고정값이었습니다. 아마도 속도를 위해서였거나 자신의 서명을 남기려는 과시욕이었겠죠. 그녀는 보안팀장이 앉아있던 콘솔을 가리켰다. 저 팀장님은 키 자체를 풀려고 했으니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전 키가 아니라 고정된 솔트 값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만 알아내면 실제 키 스페이스는 수천만 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일종의 사이드 채널 공격, 사이드 채널 어택이죠. 해커가 문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지만 창문을 열어둔 셈입니다. 서버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보안팀장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열린 창문으로 들어간 것이다. 너무나 간단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진실이었다. 박 이사는 솔트 고정값이라고 중얼거리며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그 치명적인 실수를 이제야 깨달았다. 태준은 지수의 설명에 전율했다. 그녀는 가장 복잡한 문제를 가장 본질적인 시각으로 꿰뚫어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천재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노바테크는 지금 표류하는 배와 같았다. 자신에게는 이런 인재가, 이런 항해사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는 지수의 어깨에
메인 배달 가방끈을 붙잡았다. 지수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한지수 씨, 태준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임원들이 인터컴으로 듣고 있든 박 이사가 노려보고 있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왜 배달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이 절박함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노바테크에서 일해 주십시오. 아니, 제발 이 회사를 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스카우트 제안이 아니었다. 애원에 가까웠다. 태준은 자신의 자존심을 버렸다. 당신이 방금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안팎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격이 끝이 아닐 겁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당황했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시스템을 복구하고 조용히 사라지려 했다. 다시는 이 어둡고 복잡한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저는 그냥 배달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녀가 뒷걸음질 치려 했다. 거짓말하지 마.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방금 당신의 그 손가락, 그 눈빛, 그건 평범한 배달부의 것이 아니었어.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는 그녀가 회의실의 보안 카메라와 네트워크 구성도를 훑어보던 것을 기억해냈다. 당신은 모든 걸 봤어. 그렇지. 지수는 그의 집요한 시선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평온했던 가면이 흔들렸다. 태준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확신을 얻었다. 그는 그녀의 팔을 놓아주는 대신 그녀를 자신에게로 한 걸음 더 끌어당겼다. 얼마를 원합니까? 지금 받는 연봉의 10배, 20배, 아니,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해요. 박 이사가 이 기괴한 광경에 끼어들었다. 대표님, 제정신이십니까? 저런 근본도 모르는 애한테 회사를 맡기시겠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사회에서. 태준이 박 이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이사회의는 내가 소집할 겁니다. 박 이사, 당신의 RS 시스템 실패에 대한 문책위원회로. 그 말에 박 이사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태준은 다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결심을 굳혔다. 박 이사가 틀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근본을 압니다. 당신은 천재야. 그리고 나는 지금 당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거의 애원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관없었다. 태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 제한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한지수 씨, 나는 강태준입니다. 이노바테크 솔루션의 대표죠. 그는 아직도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강한 힘이 느껴졌다. 내 회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막을 유일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제발 나와 함께 이 회사를 구합시다. 나와 결혼해달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지수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함에, 그리고 이 남자의 절박함에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려 했다. 지금 이게 청혼이라도 되는 건가요? 태준은 그녀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청혼. 그래, 이건 청혼과도 같았다. 자신의 운명과 회사의 운명을 당신에게 맡기겠다는 절박한 고백.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았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진지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렇다고 하죠. 태준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의 눈은 오직 지수만을 담고 있었다. 이 위기에서 회사를 구해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습니다. 심지어 나라도.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지수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지수는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25의 젊은 CEO.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지금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남자.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직 절박함과 그녀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곳이 그녀가 싸워야 할 새로운 전장일지도 몰랐다. 지수의 대담한 혹은 체념 섞인 응수에 강태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서버실의 소음이 두 사람 사이에 밀도 높은 침묵을 채웠다. 청혼이라는 단어는 이 살벌한 지하 벙커와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태준은 그것이 지금 자신의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임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 회사의 운명을 그녀에게 걸고 있었다. 그 말이 지금 당신의 대답을 대신할 수 있는 거라면.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절박함 대신 결단을 내린 CEO의 무게감을 되찾고 있었다. 나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그는 박 이사와 넋이 나간 보안 팀원들을 힐끗 보았다. 여긴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는 지수의 팔을 놓아주며 대신 자신의 명함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김 팀장. 그가 보안 팀장을 불렀다. 한지수 씨를 내 집무실로 정중히 모셔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특히 그는 박 이사를 쏘아보았다. 박 이사님은 박철민 이사는 모욕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방금 전 시스템 복구 실패의 책임 때문에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지수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며 서버실을 나갔다. 그 뒷모습에는 단순한 분노 이상의 무언가를 감추려는 자의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지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태준은 김 팀장에게 서버 안정화 작업을 맡기고 곧바로 자신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한지수를 믿기로 결심했지만 동시에 그는 냉철한 사업가였다. 그는 자신이 누구와 손을 잡으려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다. 3초 만에 RSA 사공군 유식을 깬 배달부라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직속 라인을 가동했다. 과거 군 정보부대 동기이자 지금은 민간 정보업계의 고스트라 불리는 친구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한지수, 22세, 퀵 이츠 딜리버리, 그녀에 대한 모든 것, A급 보안. 지금 당장 그는 일반적인 인사과 조회를 뛰어넘는 가장 깊은 수준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다. 몇 시간 후 태준이 초조하게 사무실을 서성이고 있을 때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그의 개인 단말기로 전송되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는 평범했다. 한지수, 22세, 고아원 출신, 평범한 학력, 최근 2년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기록. 하지만 파일의 두 번째 섹션. 특이사항으로 넘어가자 태준은 숨을 멈췄다. 한지수는 가명에 가까운 최근에 생성된 신분이었다. 그녀의 진짜 과거는 국정원 NIS 3급 기밀 파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녀의 코드명은 헬리오스 헤일리오스, 17세에 발탁된 NIS 사이버 사령부 역사상 최연소 천재 요원, 국가기관망 방어 시스템의 핵심 아키텍트. 그녀는 전설이었다. 보고서는 그녀의 업적을 나열했다.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대규모 금융 공격 저지,
중국 산업 스파이 그룹 판다의 원전 기밀 탈취 시도 무력화.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수호신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서버실에서 만난 것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국가급 비밀 병기였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검게 얼룩져 있었다. 헬리오스는 2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 국가보안 시스템 전복 시도 및 핵심 기밀 유출 혐의.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국가기관망 방어 시스템의 백도어를 이용해 적성국에 기밀을 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직전 그녀는 연기처럼 증발했다. 공식적으로는 내부 조사 중 실종, 비공식적으로는 최악의 배신자, 태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보안 시스템을 훑어보던 날카로운 눈,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듯한 태도.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 비극적인 사고는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가 청혼한 대상은 도망자 신세의 전직 최고 스파이였다. 태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배신자라면, 그녀가 이노바테크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하지만 그는 서버실에서 본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토록 맑고 단호한 눈빛, 그리고 시스템을 복구한 후에 그 깊은 피로감.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억울한 누명, 태주는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박철민 이사는 태준이 모르는 또 다른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보안 라인이 아닌 일회용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실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 하나가 헬리오스일지도 모릅니다. 예, 그 이름이요. 그 미친년이 모든 걸 되돌려 놨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넥서스 솔루션의 전략기획실장이자 이번 이노바테크 인수작전의 배후였다. 헬리오스라고 그럴 리가. 그녀는 2년 전에 사라졌어. 아니요, 분명합니다. 고정솔트 값을 이용한 사이드 채널 공격. 2년 전 우리 서버를 박살냈던 그 방식과 똑같습니다. 박 이사가 절규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다. 헬리오스의 등장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최악의 변수였다. 박 이사, 진정해. 그 여자가 정말 헬리오스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냉정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녀는 어차피 국가 반역자 혐의를 받고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배신자지. 박 이사의 눈이 번뜩였다. 어떻게 그녀가 이노바테크의 시스템을 공격한 주범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우리가 심은 랜섬웨어가 아니라 헬리오스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초전으로 이노바테크를 해킹했다고 말이야. 강태준이 그 배신자를 돕고 있다고. 이것은 지독하게 악랄한 계획이었다. 국정원에 익명으로 제보해. 헬리오스가 이노바테크 CEO 강태준의 비호 아래 숨어 있다고. 오늘의 공격은 그녀의 소행이라고. 그들은 지수의 비극적인 과거를 이용해 그녀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다. 동시에 강태준까지 엮어서 이노바테크를 통째로 삼킬 심산이었다. 박 이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헬리오스, 네가 제 발로 지옥에 다시 걸어 들어왔구나. 그는 통화를 끊고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국정원 내부 고발 채널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하며 준비된 대본을 읽기 시작했다. 실종된 NIS 요원, 헬리오스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집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헬리오스의 파일을 닫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지수 씨를 위한 최고급 오피스텔을 당장 준비해. 내 명의로. 그리고 내일 아침
최고 등급의 보안 전문가 채용 계약서를 준비해 연봉은 백지 위임한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배신자이든 아니든 지금 그녀는 이노바테크에 필요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본 그녀의 현재를 믿기로 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기 전에 그가 먼저 그녀를 붙잡아야 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고요한 성채와도 같았다. 한지수는 샤워를 마치고 태준의 비서가 준비해준 깨끗한 셔츠와 슬랙스를 입은 채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주황색 배달 유니폼은 바닥 한쪽에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그보다 더 낯선 것은 이 상황 그 자체였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땀냄새 나는 헬멧을 쓰고 골목을 누비는 배달부였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빌딩의 펜트하우스에서 방금 회사를 구한 영웅이자 동시에 국가 반역자 혐의를 받는 도망자로서 이 회사의 CEO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러니한 운명이었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서버실에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는 지수와 몇 걸음 떨어진 소파에 앉으며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떠 있었다. 헬리오스, 헬리오스. 그렇게 불렸다고 들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확인이 아니라 대면이었다.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최연소 요원, 그리고 2년 전 모든 것을 배신하고 사라진 내부의 적.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도시의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이름 오랜만에 듣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창에 부딪혀 차갑게 부서졌다.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남자라면 어설픈 변명은 통하지 않을 터였다. 어디까지 알고 있죠? 당신이 국가기관망의 백도어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혐의. 그리고 그 직후에 증발했다는 사실까지. 태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지금 내 회사 심장부에 어쩌면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최악의 배신자를 들인 걸 수도 있겠군요.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비난의 어조는 아니었다. 지수가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다. 깨끗하게 씻은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22살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은 피로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내가 만약 그 배신자였다면 그녀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당신의 서버를 복구한 게 아니라 완전히 파괴했을 겁니다. 1000 비트코인이 아니라 당신 회사 전체를 요구했겠죠. 그녀의 논리는 명확했다. 태준은 그 점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왜 도망쳤죠?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물었다. 이것은 그가 내려야 할 마지막 결정의 근거였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직접 답을 들어야 했다. 증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지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내가 만든 시스템을 이용해 내게 누명을 씌웠어요. 내가 만든 방패가 나를 찌르는 창이 된 겁니다.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거나 파괴되었어요. 나를 믿어주던 유일한 상사, NIS의 팀장은 그날 밤 사고로 위장되어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2년간 억눌러온 분노이자 슬픔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뿐이었어요. 잡히면 나는 그들 손에 죽거나 평생 감옥에서 배신자로 썩어가겠죠. 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사라져야 했습니다. 헬리오스는 죽고 배달부 한지수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태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깊은 상처와 절망,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서버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단호하게 선언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한지수 씨. 아니, 헬리오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집어들어 그녀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을 망설임 없이 삭제했다. 파일 삭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지수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무슨 강태준의 CEO 집무실에는 배달부 한지수만 존재합니다. 헬리오스에 대한 정보는 방금 내 서버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을 쫓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노바테크 건물 안에서 당신은 안전할 겁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는 그녀의 위험한 과거를 묻어버리고 그녀의 현재 능력만을 사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임시계약입니다. 태준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오늘부로 당신을 이노바테크 솔루션의 수석보안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직위는 나 CEO와 동급이며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드립니다. 그는 서랍에서 방금 준비시킨 임시 출입증과 법인 카드, 그리고 최고급 오피스텔의 키카드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에 놓았다. 연봉과 처우는 당신이 만족할 때까지 맞춰드립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막고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진짜 배신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지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신분은 도망자에서 대기업의 최고 임원급 고문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나는 위험합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과 이 회사 역시 거대한 위험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국정원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위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의 공격은 명백히 내부 조력자가 있었어요. 당신 말대로라면 박 이사가 가장 유력하죠. 그가 왜 회사를 배신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당신을 쫓는 자들과 박 이사의 배후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의 말에 지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박 이사가 랜섬웨어가 터졌을 때 보였던 과장된 반응, 그리고 시스템 복구 후에 그 당혹감과 분노. 그것은 단순한 무능함이 아니었다. 계획이 틀어진 자의 초조함이었다. 박 이사, 지수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 없었다. 2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노바테크와 강태준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였다. 좋아요. 그녀가 테이블 위에 출입증을 집어들었다. 계약 조건에 동의합니다. 이 회사의 유령을 잡아내죠. 그녀가 출입증을 쥐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긴장감 넘치던 대치는 깨지고 위험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태준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순간이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당장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고문님, 지수는 CEO라는 호칭 대신 고문님이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곧바로 헬리오스 모드로 전환했다. RS 시스템의 전체 소스 코드와 지난 6개월간 박 이사의 모든 접속 로그,
그리고 오늘 공격당한 서버에 미러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집무실 안쪽에 개인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태주는 자신의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지수가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를 불러왔다. 거대한 스크린의 복잡한 코드와 로그 파일이 펼쳐졌다. 지수는 태준의 키보드를 빌려 서버실에서보다 더 빠르고 정교한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녀의 옆에 서서 스크린을 스쳐 지나가는 데이터의 의미를 물었다. 지수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박 이사가 의도적으로 백도어를 심어놨어요. RS 시스템 자체가 트로이 목마였던 겁니다. 그는 시스템을 방어한 게 아니라 공격자에게 문을 열어준 거였어요. 밤이 깊어갔다. 펜트하우스 오피스에는 두 사람의 낮은 대화와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태주는 자신의 회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유린당했는지 깨달으며 분노했지만 동시에 옆에서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수에게 감탄했다. 그녀의 집중력은 경이로웠다. 어느 순간 태주는 코드 대신 그녀의 옆 얼굴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그녀의 뺨에 반사되어 빛났다. 그는 서버실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청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 절박했던 순간의 고백이 지금 이 고요한 밤의 동맹 속에서 묘한 긴장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자체에 끌리기 시작했다. 밤샘 분석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옅은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눈은 여전히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지수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방금 해독한 암호화된 로그 파일에 한 줄을 가리켰다. 찾았어요. 배신자의 서명. 그것은 박철민 이사의 개인 단말기에서 넥서스 솔루션에 알려지지 않은 서버 IP로 전송된 일련의 패킷 기록이었다.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기 정확히 3분 전, 박 이사는 RS 시스템의 특정 포트를 수동으로 개방했다. 그것은 정문은 닫아두고 해커가 드나들 수 있는 비밀 쪽문을 열어준 행위와 같았다. 이 개자식.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신임했던 임원, 회사의 공신이라 믿었던 자가 제 손으로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기술적인 오류였다고 혹은 외부의 스푸핑 공격이었다고 발뺌할 겁니다.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이 싸움이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경영권을 둘러싼 전쟁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한 고문. 그는 이미 그녀를 완전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다. 우리는 박 이사와 그의 배후 세력이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유령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수의 제안은 대담했다. 기존의 RS 시스템을 유지하는 척하면서 그 아래에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보안망, 프로젝트 이지스 에기스를 까는 것이었다. 태주는 즉각 동의했다.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그림자가 되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는 신입 고문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이 회사의 방패를 새로 만드세요. 그날부터 지수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강태준이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평범한 보안 고문 행세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배달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태준의 비서가 준비해준 깔끔하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캐주얼은 그녀의 총명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태준의 펜트하우스에 마련된 비밀 워크룸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헬리오스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매일 밤 비밀리에 만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태주는 경영진의 동태를, 지수는 네트워크의 흐름을 보고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을 넘어섰다. 같은 비밀을 공유하는 동지. 서로의 등을 맡긴 전우회와도 같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태주는 그녀의 천재성에 감탄했고, 지수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주는 그의 용기에 마음이 움직였다. 한편 박철민 이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랜섬웨어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고 강태주는 예상대로 빠르게 회사를 안정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서버실에 있던 배달부 계집애가 CEO 직속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회사에 나타난 것이 거슬렸다. 그녀는 회의에 배석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박 이사 자신도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시스템 로그를 요구했다. 그 계집애가 내 시스템을 파고들고 있어. 박 이사는 넥서스 측 연락책에게 다급하게 보고했다. 무언가를 눈치챈 게 틀림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진정해. 국정원에 넘긴 헬리오스 정보는 아직 처리 중이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녀를 제거해야 해. 박 이사는 넥서스의 새로운 계획을 전해 들었다. 헬리오스라는 과거를 이용할 수 없다면 현재의 배신자로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RS 시스템에 심어둔 또 다른 백도어를 떠올렸다. 오직 자신만이 아는 시스템 관리자조차 속일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며칠 후 이노바테크의 주가가 안정을 되찾을 무렵 작은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다. 고객사의 기밀 정보가 아닌 비교적 덜 중요한 마케팅 데이터가 외부의 더미 서버로 조금씩 유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규모는 작았지만 보안의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사에 신뢰되는 치명적이었다. 보안팀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로그가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유출이 시작된 IP의 접근 권한이 바로 신임 고문 한지수의 임시관리자 계정으로 위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박 이사가 파놓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박철민 이사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회의실 스크린에 조작된 로그 기록을 띄웠다. 여러분, 제가 그토록 경고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배달부 출신 한지수 고문이 우리 회사의 기밀을 외부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승리감으로 떨렸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모든 임원의 시선이 태준과 그 옆에 침착하게 앉아있는 지수에게 애쓰 쏠렸다. 지수는 22살의 어린 나이, 베일에 쌓인 과거, 그리고 갑작스러운 승진, 의심받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다. 박 이사, 태준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 증거라는 것을 설명해 보시죠. 박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작된 데이터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시다시피 유출은 한 고문의 임시 계정이 생성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서버실에서 시스템을 복구한답시고 날뛰던 바로 그날, 그녀는 랜섬웨어를 막은 게 아니라 더 교묘한 백도어를 심었던 겁니다. 그녀는 넥서스의 스파이였던 겁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대표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저 여자를 해고하고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박 이사는 태준을 압박했다. 대표님께서 저 여자를 무작정 신임하신 결과가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십시오. 저 여자입니까? 아니면 이 회사입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태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오랜 기간 회사를 지탱해온 베테랑 임원과 그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 그리고 자신이 직감 하나로 믿고 있는 과거를 숨긴 천재 소녀.
모든 시선이 태준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이노바테크의 운명을 걸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태준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나 당황이 아닌 오직 태준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속지 않을 거죠? 라고 말하는 듯했다. 태준은 그 눈빛에서 답을 찾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박 이사가 제시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박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오랫동안 회사에 공헌하신 점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조작되었군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이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표님, 증거가 조작이라니요. 내가 틀렸습니까? 한 고문, 태준이 지수에게 물었다.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의 옆에 섰다. 네, 대표님. 지수가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이 바뀌고 박 이사가 제시한 로그와는 전혀 다른 숨겨진 로그 파일이 나타났다. 박 이사님은 로그를 지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로그를 생성하는 프로세스 로그까지는 지우지 못하셨더군요. 이 기록에 따르면 이 가짜 로그 파일을 생성한 것은 제 계정이 아니라 그녀는 화면의 한 줄을 확대했다. Root Access by Admin PC Manager 박철민 이사의 숨겨진 최고 관리자 계정이었다. 바로 박 이사님, 당신의 유령 계정이었습니다. 지수의 선언과 함께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에서 이겼다. 그는 배달 소녀가 아닌 진실을 선택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모든 임원의 시선이 박철민 이사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스크린에 뜬 애드민 PCM이라는 유령 계정명 사이를 오갔다. 박 이사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소리쳤다. 조작이야. 저 계집애가 모든 걸 조작했어, 대표님. 저걸 믿으시는 겁니까? 저건 명백한 조작인지 아닌지는 강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지금 당장 투입될 외부 감사팀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밝혀줄 겁니다. 박 이사님은 지금 이 순간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보안팀은 즉시 박 이사 사무실의 모든 하드웨어와 데이터를 압수하세요. 박 이사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완벽하게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지수를 향해 불타는 듯한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너 때문에 헬리오스, 네가 모든 걸 망쳤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옛 코드명을 내뱉었다. 그 이름에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회의를 정리했다. 박 이사는 보안팀에 의해 사실상 연행되듯 회의실을 끌려 나갔다. 태준은 임원들을 진정시킨 뒤 곧바로 지수와 함께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태준이 입을 열었다. 헬리오스, 그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 태준이 창밖을 내다보며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우려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박 이사 개인이 아는 정보가 아니었다. 그의 배후, 즉 넥서스 솔루션이 헬리오스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 지수는 지친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박 이사가 넥서스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들은 2년 전 나를 공격했던 자들과 같은 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NIS에서 제거하려 했던 바로 그 세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렇다면 박 이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태준이 결론 내렸다. 그는 꼬리일 뿐이야. 우리는 몸통을 잡아야 합니다. 넥서스가 이노바테크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그리고 당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방법이 있어요. 허니폿입니다. 꿀단지 함정이죠.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가상의 서버 구조를 설계했다. 태준이 그녀의 태블릿을 흥미롭게 들여다보았다. 어떤 미끼를 말하는 거죠? 이노바테크의 차세대 AI 기술. 프로젝트 타이탄의 핵심 소스 코드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입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박 이사는 우리가 이지스 에기스라는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모르죠. 그는 여전히 RS 시스템에 자신이 아는 백도어가 남아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백도어를 이용할 겁니다. 지수가 계획을 이어갔다. 박 이사가 넥서스에게 마지막 발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내가 직무에서 배제되었지만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타이탄의 코드를 훔쳐가라고. 그녀는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가짜 서버를 시스템에 가장 취약해 보이는 지점에 배치하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그 서버는 완벽한 디지털 감옥입니다. 지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들이 접속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활동, IP 주소, 키 입력, 심지어 그들 서버의 데이터까지 역으로 빨아들일 겁니다. 넥서스가 자신들의 범죄를 스스로 우리에게 제출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헬리오스의 방식입니다. 태준은 그녀의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에 전율했다. 그는 이 위험한 도박에 회사의 명운을 걸기로 했다. 좋습니다. 당장 시작하죠. 박 이사에 대한 감사는 내가 시간을 끌겠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완벽한 함정을 만드세요.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강하게 부딪혔다.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태준이 이사회를 상대하며 박 이사에 대한 공식 감사를 진행하는 척 교묘하게 시간을 끌었다. 넥서스 측은 박 이사가 제거되자 초조해하며 다른 루트를 찾으려 애썼지만 지수가 구축한 이지스 시스템에 번번이 막혔다. 밤이 되면 태준과 지수는 펜트하우스 워크룸에 모여 허니폿을 구축했다. 수만 줄의 가짜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고 넥서스의 해커들을 유인하기 위한 교묘한 가짜 취약점들이 설계되었다. 일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컵라면과 차가운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고문이 아니었다. 생사를 같이 하는 동료이자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하는 파트너였다. 태준은 그녀의 천재성뿐만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어느 새벽 코딩에 몰두하던 지수가 잠시 키보드 위에서 잠이 들었다. 태준은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2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던 상처가 저 평온해 보이는 얼굴 속에 얼마나 깊이 숨겨져 있을까.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지수가 인기척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을 바라보는 태준의 깊은 눈빛과 마주쳤다. 미안해요. 잠들었네요. 그녀가 웅얼거렸다. 괜찮아요.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NIS에서 겪었던 일 말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을 쫓는 자들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믿었던 상사의 배신, 동료들의 외면,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의문의 추격자들. 나는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모두가 나를 배신자라고 불렀으니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서버실에서 3초 만에 기적을 보여준 당신을, 그리고 지금 내 옆에서 이 괴물 같은 함정을 만들고 있는 당신을.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실했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보았고 그것을 감싸 안기로 결심했다. 지수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인간적인 온기였다. 그녀 역시 그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를 보았다. 당신도 힘들어 보여요. 25의 CEO.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녀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모두가 나를 황태자라고 불렀죠. 하지만 난 왕관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특히 내부의 배신자가 들끓고 있을 때는.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닌 것 같군요. 당신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로 가득 찬 모니터 불빛 아래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위로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더 깊은 감정의 시작이었다.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강렬한 신뢰와 어쩌면 사랑일지도 모르는 감정이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가짜 서버가 이지스 시스템의 철저한 감시 아래 온라인 상태가 되었다. 지수는 박 이사가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오래된 RS 시스템의 백도어 채널에 우연히 이 서버의 경로가 노출되도록 설정했다. 미끼가 물속에 던져졌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수가 메인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화면에는 허니팟으로 향하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는 그래프가 떠 있었다. 지금은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박 이사가, 넥서스가 움직일까요? 움직일 겁니다. 지수가 확신했다. 박 이사는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감사는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넥서스 역시 그를 압박하겠죠. 그에게 남은 카드는 저 타이탄 소스 코드를 훔쳐 넥서스에 넘기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뿐입니다. 탐욕은 언제나 이성을 마비시키죠.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펜트하우스 워크룸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 감돌았다. 태준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지수는 명상이라도 하듯 고요하게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 직전의 그 순간을 기다리는 숙련된 사냥꾼과도 같았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태준이 잠시 눈을 붙이려던 순간 지수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왔어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다. 모니터에 평온했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붉은색 경고등이 워크룸을 비추었다. 누군가가 허니파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박 이사의 유령 계정입니다. 그가 넥서스의 해커들에게 백도어를 열어줬어요. 그들이 지금 타이탄 서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잡혔어요.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워크룸의 고요함을 깬 것은 지수의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한마디였다. 왔어요. 강태준은 숨을 멈추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허니팟으로 지정된 가상 서버 프로젝트 타이탄의 트래픽, 그래프가 붉은색 스파이크를 그리며 폭주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미끼를 문 것이 분명했다. 접속 경로 확인. 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였다. 예상대로 박 이사의 유령 계정 admin 가온 PECM을 경유한 우회 접속입니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프록시 서버를 5번 거쳤지만 최종 발신지는 넥서스 솔루션 본사 지하 3층의 특수 전략실입니다.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감돌았다. 태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가짜 타이탄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들이 완벽하게 시스템을 속였다고 믿으면서요. 지수는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로그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들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넥서스의 해킹팀은 자신들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노바테크의 허술한 RS 시스템으로 위장된을 비웃으며 그들은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가짜 소스 코드의 다운로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다운로드 속도가 0에 머무는 대신 업로드 트래픽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넥서스의 전략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데이터가 이노바테크의 서버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연 것은 문이 아니라 지수가 설계한 거대한 블랙홀의 입구였다. 함정이다, 젠장. 접속을 끊어. 늦었죠. 지수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이지스 시스템의 모든 방화벽을 가동해 그들을 허니팟 안에 가둬버렸다. 이제 쇼핑 시간입니다. 그녀는 넥서스의 방화벽을 종이장처럼 뚫고 그들의 내부 서버로 진입했다. 태주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지수는 해커들의 시스템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박철민 이사와 넥서스 임원 간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찾아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이메일, 메신저 대화, 그리고 음성통화 로그까지. 거기에는 랜섬웨어 공격을 모의한 내용, 이노바테크의 주가를 폭락시키려 한 계획, 그리고 강태준을 몰아내고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려 한 모든 음모가 담겨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끝입니다. 태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요, 뿌리를 뽑아야죠. 그녀는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가 찾고 있던 것은 돈의 흐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넥서스의 비밀 자금 장부를 찾아냈다. 그 장부에는 박 이사에게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검은 돈뿐만 아니라 지수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럴 수가. 장부의 마지막 항목. 그것은 나이에스 내부 정보 제공자, 코드명 실버폭스에게 지급된 거액의 자금 내역이었다. 2년 전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상사를 살해한 배후 세력의 꼴이었다. 여기서 연결되는 거였어. 태주는 그녀의 표정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지수씨, 괜찮아요. 넥서스가 2년 전 저를 제거하려 했던 자들과 한패였어요. 태준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이사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던 겁니다. 진실의 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심연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넥서스의 해커들은 자신들의 서버가 완전히 유린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들은 박 이사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함정이다, 헬리오스다, 모든 증거를 파괴하라. 당장.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그들이 박 이사에게 연락했어요. 지수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박 이사는 지금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있는 물리적 증거를 파괴하려 할 겁니다. 태주는 즉시 인터폰을 들었다. 보안실 당장 15층 박철민 이사 사무실을 봉쇄해.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응답이 없었다.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지수가 다른 모니터를 확인했다. 박 이사가 이미 손을 쓴 겁니다. 그가 가진 마스터키로 중앙통제실의 일부 기능을 마비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맙소사. 지수의 모니터에 새로운 경고가 떴다. 15층 박 이사 사무실. 비상물리적 접근 감지. 그가 지금 건물 안에 있어요. 박 이사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넥서스의 경고 메시지를 받자마자 직무배제 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자신의 차를 몰아 회사로 잠입했다. 그는 자신의 마스터키가 이지스 시스템에 의해 차단될 것을 예상하고 오직 극소수만 아는 아날로그 방식의 비상잠금 해제 코드를 이용해 건물에 침입했다. 그가 사무실에 있는 개인 서버와 하드 드라이브를 파괴하려는 겁니다. 넥서스와의 원본 계약서와 장부가 거기에 있어요. 태준이 외쳤다. 그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지수씨, 여기서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경찰에 신고해요. 나는 박 이사를 막아야겠어. 태준이 워크룸을 뛰쳐나가려 했다. 안 돼요. 혼자선 위험합니다. 지수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지금 궁지에 몰린 쥐예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같이 가요. 이지스가 아직 살아있는 한. 엘리베이터와 보안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보안팀보다 우리가 빨라야 합니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다. 태주는 지수가 그의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CEO와 고문의 관계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하는 파트너였다. 지수는 태블릿으로 엘리베이터를 15층으로 직행하도록 명령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하강하는 동안 태주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지수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2년 동안 도망만 다녔어요.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을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딩하하는 소리와 함께 15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는 박 이사가 통신을 교란한 탓에 비상등만 깜빡이며 섬뜩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박 이사의 사무실이 있는 복도 끝으로 향했다. 사무실 문틈으로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늦었나 태준이 낮게 신음했다. 아니요, 지수가 태블릿을 조작했다. 박 이사가 문을 잠갔어요. 하지만 이지스가 이 구역의 전력을 아직 통제하고 있습니다. 3초 드릴게요. 그녀가 엔터키를 눌렀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의 전자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태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문을 세차게 걷어차고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사무실은 난장판이었다. 박철민 이사가 금속 야구 방망이로 자신의 개인 서버를 미친 듯이 내리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여러 개의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휴대용 소각기에 집어넣고 있었다. 역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박철민 이사. 태준의 고함 소리에 박 이사가 움찔하며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땀과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손에 든 야구 방망이를 태준에게 겨누었다. 오셨나? 강 대표, 내 놈과 저 헬리오스 계집애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끝장났어.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모든 건 당신의 탐욕 때문이지.
태준이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당장 그만두시죠. 이미 넥서스와의 모든 통신 기록은 확보됐습니다. 닥쳐. 박 이사가 방망이를 휘둘렀다. 태준이 몸을 피했지만 방망이는 책상을 강타하며 모니터를 박살냈다. 내 놈들만 없었으면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었어. 박 이사가 다시 방망이를 치켜들고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지수가 사무실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박 이사의 얼굴을 향해 분사했다. 악! 하얀 분말에 시야가 가려진 박 이사가 비틀거렸다. 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 이사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야구 방망이를 빼앗았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두 사람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박 이사가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온 보안팀 직원들이 들이닥쳐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꼼짝마 박철민 이사,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보안팀장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박 이사는 하얀 분말을 뒤집어 쓴 채 증거물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진실의 밤은 배신자의 체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태준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땀과 먼지로 뒤엉켰지만 서로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박철민 이사가 수갑을 찬 채 보안팀과 뒤이어 도착한 경찰들에게 끌려나간 후 15층 사무실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다. 타버린 하드드라이브의 역한 냄새와 소화기 분말가루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공간에 강태준과 한지수, 두 사람만이 서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미한 여명이 부서진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다. 갈 끝났네요. 지수가 먼지투성이 손으로 이마를 쓸며 낮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탈진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2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무게의 일부가 마침내 덜어진 듯 했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 회사는 이미 넥서스의 손에 넘어갔을 터였다. 아니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전 임원 긴급 이사회 소집하십시오. 1시간 뒤 30층 대회의실입니다. 단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실려 있었다. 그는 이 밤의 진실을, 이노바테크를 좀먹던 암세포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야 했다. 1시간 뒤 이른 새벽에 소집된 긴급 이사회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박철민 이사가 심야의 회사에서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임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몰라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밤샘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흔들림 없는 태준이 지수와 함께 입장했다. 몇몇 임원들은 범죄 혐의로 고발되었던 지수가 태준의 바로 옆자리에 서는 것을 보고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박 이사님은, 그리고 저 여자는 왜? 한 이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태준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오늘 이 자리는 이노바테크를 향한 전쟁의 전말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태준은 스크린에 허니팟 프로젝트 결과보고라는 제목을 띄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수에게 맡겼다. 한지수 수석 고문이 설명할 겁니다. 지수는 임원들의 의심과 적의가 가득한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배달부나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집행자, 헬리오스였거였다. 지난 72시간 동안 우리는 넥서스 솔루션의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 및 기밀 탈취 시도를 유도하고 그 전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키보드를 누르자 스크린에는
넥서스 전략실의 IP가 이노바테크의 허니팟 서버에 접속하는 로그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임원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 모든 것은 박철민 전 이사의 내부 조력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수는 이어서 넥서스와 박 이사 간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랜섬웨어 공격을 모의하는 내용, 주가 조작 계획, 그리고 태준을 몰아내기 위한 이사회 여론 조작까지 모든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럴 수가. 박 이사가. 임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깨닫고 경악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업 스파이 행위가 아닙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넥서스의 비밀 장부에서 확보한 NIS 내부 정보 제공자 실버 폭스에게 지급된 자금 내역이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실버 폭스. 한 노령의 사회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이름, 2년 전 국정원을 뒤흔들었던. 맞습니다. 지수가 그를 바라보았다. 2년 전 국가기관망 기밀 유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바로 그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임원들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그 실버 폭스에게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쓴 전직 NIS 요원, 코드명 헬리오스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회의실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가 되었다. 지수는 2년 전의 진실을, 자신이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 그리고 넥서스가 바로 그 배신자 실버 폭스와 결탁하여 국가급 해킹 기술로 이노바테크를 공격했음을 논리전견하게 설명했다. 백 이사는 넥서스에게, 넥서스는 실버 폭스에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임원들에게 선언했다. 한지수 고문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이노바테크를 구한 영웅이자 2년간 숨겨졌던 진실의 열쇠입니다. 그는 지수가 확보한 모든 증거, 특히 실버 폭스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원본 장부 파일을 즉시 대검찰청과 국정원 감찰실로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노바테크의 명운뿐만 아니라 한지수 고문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배달 소녀가 사실은 회사를 구하고 국가급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할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은 전설적인 요원이었다는 사실에 압도당했다. 박 이사를 옹호했던 임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이노바테크는 즉시 넥서스 솔루션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로 확보된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넥서스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정의의 새벽은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회의실에 태준과 지수만이 남았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한 고문. 지수는 창밖으로 완전히 밝아진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저 태양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 볼 수 있었다. 그녀의 국정원 누명이 공식적으로 벗겨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실버 폭스와의 법정 싸움도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함께 싸워준 남자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태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이노바테크는 당신의 방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목소리에는 CEO로서의 약속 이상의 한 남자로서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의의 새벽은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다. 이노바테크 솔루션의 1층 로비는 축하의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경쾌한 음악, 그리고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박철민과 넥서스 솔루션의 거대한 스캔들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다. 넥서스는 주가 폭락과 압수수색, 그리고 줄 이은 소송으로 공중분해 직전에 몰렸다. 반면 이노바테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강태준 대표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 그리고 헬리오스 한지수가 구축한 차세대 보안 시스템 이지스는 업계의 표준이 되었다. 이노바테크는 가장 안전한 기업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주가는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축하하는 공식적인 승리의 밤이었다. 강태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로비 한쪽에서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25살 얼굴에는 더 이상 위기에 몰린 쇼의 절박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젊은 리더의 자신감과 여유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파티장 인파 속에서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그녀를 발견했다. 한지수. 그녀는 더 이상 땀에 젖은 주황색 배달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우아한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2년 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진 듯 했다. 그녀는 이제 이노바테크의 핵심 임원, 한지수 수석 보안고문 CSO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은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누명은 완벽하게 벗겨졌다. 그녀가 허니팟으로 확보한 증거는 넥서스뿐만 아니라 국정원 내부의 배신자 실버폭스까지 체포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와 함께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2년 동안 도망다녔던 헬리오스는 죽고 22세의 천재보안 전문가 한지수로 당당히 세상 앞에 섰다. 태준이 인파를 가로질러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가까이 가자 주변에 있던 임원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한 고문님, 이제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회사의 두 기둥이었다. 잠깐 바람 좀 쐬시겠습니까? 한 고문. 태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시끄러운 파티장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태준은 1층 로비 버튼 대신 R이라고 적힌 옥상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상승했다. 좁은 공간 안에는 두 사람의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지난 2달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애써 눌러두고 있었다. 딩하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을 맞았다. 2달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30층 회의실보다 더 높은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보석처럼 펼쳐졌다. 파티장의 소음은 멀리 사라지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두 사람 곁을 맴돌았다.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지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유리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2년 전에는 저 불빛 중 어느 하나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불빛이 나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태준이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이제는 다릅니다. 저 불빛들 중 상당수는 한지수 고문이 지켜낸
이노바테크의 기술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도시를 지킨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가 견뎌낸 시간의 무게까지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태준 씨, 지수가 그를 돌아보았다.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나를 믿어줘서, 내 과거를 알면서도 나를 선택해줘서.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야경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녀는 그에게 평생의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선택이라.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는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지수 씨,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서버실에서 내가 했던 말 기억합니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지수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기억해요. 그녀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에게 회사를 구해달라고 했죠. 뭐든지 주겠다고. 그녀는 그가 내뱉었던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일부러 피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청혼이냐고 물었죠. 당신은 그렇다고 했고요.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맞아요. 그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는 난간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와 마주 섰다. 솔직히 말할게요. 그날의 청혼은 절박함이었습니다. 25 CEO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나는 당신의 천재성을 받고 어떻게든 당신을 이 회사에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거래 제안이었습니다. 3초 만에 기적을 보여준 대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왜 이 말을 다시 꺼내는지 알 수 없어 약간 불안해졌다. 그녀는 그와의 파트너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이 그녀의 불안감을 알아챈 듯 말을 이었다. 그 3초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2달 동안 당신의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는 박 이사의 함정 앞에서 당당했던 당신의 용기를 봤습니다. 밤을 새워 이지스를 구축하던 당신의 집요함을 봤고, 내 재킷을 덮어줬을 때 잠결에 미소 짓던 당신의 여린 모습도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내 과거의 상처를 위로해주던 당신의 따뜻함도 봤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수는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지수 씨,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헬리오스가 아니라 한지수라는 사람을 원하게 됐습니다. 서버실에서의 청혼이 회사를 위한 절박함이었다면 태준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그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지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이노바테크의 CEO,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리더 강태준이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맑고 깊은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마치 그녀의 눈동자처럼. 이번은 진짜입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서버실의 절박함이 아닌 오직 사랑과 확신만이 가득했다. 이건 3초짜리 패닉 선언이 아닙니다. 이건 내 남은 평생을 건 진심입니다. 한지수 씨, 당신의 상처, 당신의 용기, 당신의 천재성,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수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2년 전, 세상의 모든 빛이 꺼졌다고 생각했다. 배달부로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런데 3초의 기적은 그녀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사랑까지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원한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무릎 꿇은 그를 향해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은 그녀가 지난 2년간 잃어버렸던 가장 순수하고 행복한 미소였다.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의 로맨티스트군요. 대표님,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대답은 태준의 애타는 눈으로 물었다. 지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가 일어나도록 그를 끌어당겼다. 네. 그녀가 분명하게 말했다. 네. 기꺼이. 태준은 환희에 찬 얼굴로 일어나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고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서울의 야경과 축하 파티의 희미한 음악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긴 입맞춤이 이어졌다. 배달 소녀가 3초 만에 회사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날, CEO는 감동했고 청혼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청혼은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기꺼이 서로의 방패가 되어준 두 사람의 운명이었다.